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크루즈 자율주행차 요거 직접 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없어. GM이 크루즈 사업을 접은 거, 요게 테슬라 때문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고요. 그리고 요즘 기사를 보면 조금 희한한 기사들도 나옵니다. 이걸 봐라, 이거 로보택시 안 되는 거 아니냐, 자율주행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다, 요런 기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반대의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차나 여러 회사들이 사실 테슬라하고 맞먹는 자율주행 기술들 이거 다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요런 얘기도 있죠. 이번에 GM이 크루즈를 접은 거, 요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리고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 이 자율주행을 추구했던 이 회사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율주행 진화시킨 테슬라 화웨이 기술 있지만 한국서 미루는 까닭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죠. 기사를 보면요, 테슬라가 지난 31일에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FSD V13의 배포를 시작했다. 그런데 주차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해서 다시 주차하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놀란 얘기죠. 난 아무 짓도 안 해도 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내가 내비게이션 찍은 그 목적지에 주차장까지 차를 주차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핸들을 만진다거나 뭐 페달을 밟는다거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중국의 화웨이도 럭시드 S7이 자율주행으로 주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호출 기능을 통해서 차주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장애물이 있어도 이걸 인식하고 차량을 감속시키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후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야, 이거는 자동 출차 기능 스마트 서먼도 된다는 얘기죠. 얘기를 들어서는 뭔가 뻥 같아. 아이, 설마 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번 보여만 줬겠지. 그게 실제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할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잖아.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 이상하게 급선회합니다. 자율주차 등은 오래전에 개발이 끝난 기술이다. 실제로 두 기술 모두 레벨 2 자율주행 기술로 분류된다. 잠깐만. 테슬라도 사람은 앉아있어야 되니까 레벨 2다? 야, 아니, 자율주행을 5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 짓도 안 해야 레벨 3예요.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도 레벨 2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도 레벨 2고, 사람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만 앉아있어도 레벨 2야. 이게 맞는 자율주행 구분인가? 이 구분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건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레벨 2라는 자율주행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무슨 계단 밟듯이 이렇게 성큼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은 점진적으로 묘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 2다 3다 이렇게 나누는 건 정말 무의미한 데다가 이거 어차피 레벨 2니까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는 거 조금 이상하죠. 게다가 자율주차 기능은 개발이 끝난 기술이다? 야, 이거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기사는 이어집니다. 다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탓에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스타트를 끊었고 화웨이도 적용을 알린 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회사들도 이미 할 수 있어. 레벨 2는 다 되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다 이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고 날까봐 일부러 안 한 건데 테슬라는 약간 도전적인 회사니까 그걸 먼저 도입했다, 이 얘기죠. 기사 쪽을만 더 보면요, 현대기아 역시 관련 기술은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 그래요.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이 서울 각지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테슬라와 화웨이가 적용한 자율주차 기능을 상용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 시각이다. 어떤 분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만 완성차 업체로 출발한 만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만큼 보수적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는 한 발 더 나간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도 논의했을 정도.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간 기술을 탑재하려고 했는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해서 탑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AI도 현대기아 AI 어시스턴트가 챗GPT 능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채팅 기능만 안 넣은 거야. 보수적이라서. 그 얘기죠. 그러면 스페이스X 로켓도 쏠 수 있는데
그냥 안 쏜 거죠. 우린 로켓 쏠 기술 분명히 있는데 그냥 안 쏜 거예요. 이 얘긴데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기자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인 시각이고 기자분은 그 보편적인 시각을 여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기자분은 전달하는 사람이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라고 기자분이 써주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HDA가 아니면 HDP 이게 테슬라보다 나은데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현대가 일부러 안 했다. 정신이 승리하니까 기분은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진짜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라면 좀 걱정된다. 진짜로. 자, 현대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현대가 얼마 전에 손잡은 GM, 이 GM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최강의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1등이라고 하던 회사기도 하죠. 내비건트 리서치라고 하는 요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표를 많이들 인용했었죠. 여기 보면 GM이 구글 웨이모하고 함께 실행력, 전략 모두 톱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이 자율주행에서 1등은 GM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어디냐? 테슬라 여기 있습니다. 실행력, 전력 모두 최악체.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꼭 요 표를 가져다 썼죠. 그러면서 테슬라 여기 형편없어. GM보다 훨씬 후져. 게다가 현대도 도요타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있는데 이걸 보고서 야 테슬라는 현대보다도 후져. 요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이 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표 어떻습니까? 이 근거가 될 만합니까? 형편없는 자료였죠. 그래도 이 표에서 1등이라고 얘기했던 게 GM 크루즈잖아. 그 크루즈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크루즈라는 회사는 뭐냐? GM이라는 회사 전체가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오버헤드가 크니까 그 별도의 회사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은 너네가 지지고 볶고를 다 해라. 그 안에서 해결해라.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라. 아주 작은 회사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거 만들고 나니까 누가 또 여기 달라붙었나? 일본 혼다가 달라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거의 전무해. 그러다 보니까 혼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죠. 이거 미래는 분명히 자율주행인데 우리 이렇게 기술이 없어도 되는 걸까? 스스로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M이 크루즈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업계 1위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더합니다. 그래서 합친 투자금이 무려 15조 원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소프트뱅크도 투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해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 합치면 무려 26조 원. 26조 원짜리 사업이 갑자기 날아간 겁니다. 그냥 빵원이 된 거야. 돈을 그냥 날린 거죠. 야, 이렇게도 되나? 게다가 얼마 전에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공동 투자한 자율주행 기업이 있죠. 아르고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4조 7천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그냥 파산시켰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면 지금 GM, 혼다, 포드, 폭스바겐 이 회사들은 자율주행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서 이 회사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 회사에 얹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GM, 혼다, 포드, 폭스바겐이 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현대가 한전부지 10조 썼다고 해서 휘청했잖아요. 근데 26조? 야. 여튼 이번 사건을 놓고서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실패한 거다. 이 로보택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자율주행이 실패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감소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불필요한다는 뜻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크루즈가 사업을 접은 건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였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왔기 때문이죠. 지난달에 저는 미국 LA에 가서 2대의 차를 시승했는데요. 하나는 구글이 만든 웨이모 택시였습니다. 이건 버튼을 누르면 직접 와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운전자 없이 잘 운행합니다. 그런데 영 불안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차 자체는 굉장히 거창합니다. 딱 봤을 때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물건이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이렇게 뭐가 올라가 있어. 뭐가 막 확 돌아요. 앞에도 뭐가 확 돌고 천장에 있는 것만 한 1억이 넘어. 차체 라이다만 6개고 레이더도 사방에 있고 카메라 사방에 있고 뭐 센서가 그냥 차의 빈틈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데 이 차가 갈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이 LA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금 횡단보도를 살짝 넘었습니다.
차들이 갑자기 반대편에서 나타나면 차가 좀 움찔움찔이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천장에 이만한 거 달고 있는 이렇게 거창한 거, 이걸 널리 보급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렵겠죠. 이게 위에 매달린 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얼마인지 알면 사람들이 이거 엉뚱한 데 보내갖고 이렇게 때려 부셔갖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훔쳐갈걸? 두 번째 시승한 차는 테슬라 모델 3 FSD V12.5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 요건 그냥 뭐 보통 차잖아요. 외관에서 봐도 그냥 그래. 근데 이 차를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지가 출발합니다. 그냥 쭉 가. 물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봐야 됩니다. 내 눈을 보기 때문에 앞을 안 보면 안 돼.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 얘가 어련히 운전을 너무 잘해서 이 웨이모에 그렇게 많은 센서가 도대체 뭐에 필요했나? 그냥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제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주에 V13.2가 배포됐는데 이거는 더 황당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주차장에 딱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여기 주차해 라고 버튼을 눌러주긴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V13부터는 주차장에서 뺄 때부터 다시 주차해 줄 때까지 인간이 아무런 터치를 안 해도 됩니다. 흔히 P2P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파킹 투 파킹.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까지 FSD를 불안해서 못 쓴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 운전대랑 페달을 주행 중에 갑자기 넘기라고 하니까 이거 좀 불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느긋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자 출발부터 네가 해봐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차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지간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 정도면 버튼 눌러서 자율주행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FSD 정말로 이젠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되는 게 언제쯤일까?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내년이면 완성될 걸로 확신이 듭니다. 진짜로 지금 GM이 크루즈 사업을 접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포드가 아르고 AI를 접는다는 거, 이 이유는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봐서 접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멘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GM, 혼다, 포드, 뭐 현대차, 기아 뭐 할 것 없이 이 회사들을 보면 초기 자본이 테슬라보다 적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게다가 26조나 투입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안 됐다. 테슬라는 이걸 그냥 해냈다. 대체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룰 베이스고 하나는 AI 베이스입니다. 그럼 룰 베이스는 뭔가? 룰 베이스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해서 구분을 하고 깨부순다 해서 디바이드 앤 컨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센서, 맵, 룰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얻으면 그에 맞춰서 더 정확하게 차를 조종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더 정밀하게 보면 더 정밀하게 운전할 수 있다. 결국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기존의 모든 메이커들이 하던 방식이 다 이 방식입니다. 저도 예전에 개발자였고 프로그래머였지만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래머라는 게 뭐예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걸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시키려면 사용자가 이걸 눌렀을 때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A면 B다 라는 룰을 계속 정하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실패했다는 GM, 포드, 혼다,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 제네시스 보면 모두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레이더, 라이다 등등등을 더 많이 붙이고 더 많이 붙인 데이터를 가지고 센서 퓨전을 하고 이 센서랑 저 센서랑 서로 다른 정보를 줄 때 그걸 섞는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줄 때 여기다 좀 더 가중을 할까? 여기다 좀 더 가중을 할까? 이런 식으로 섞는 겁니다. 일단 센서를 섞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거기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센서 퓨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매핑 지도가 있어야 돼. 이 지도를 먼저 세팅을 해서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내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밀로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고정밀 지도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서 보는 그 지도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는 미터 단위예요. 근데 미터 단위가 아니라 센치 단위로, 심지어는 어떤 메이커들은 나뭇가지의 높이까지 스캔해서 트럭 같은 거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고정밀 지도도 있어요. 그건 뭐 삼성동만 해도 수 테라야.
그런 지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자꾸만 어서 다운받아야 돼. 5G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G로 데이터를 막 받아서 그 룰 베이스로 혹시라도 여기 연석이 있으면 연석에서 몇 센치 붙이세요. 앞에 차 있으면 앞차 따라가세요. 앞차랑 너무 붙으면 좀 벌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 일단은 쉽죠. 처음에 크루즈 컨트롤 만들 때 원래 차인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고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가감속을 하니까 알아서 다 될 것 같아. 완성도가 그냥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대로 하면 곧 자율주행이 될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돼? 처음에는 차만 따라가면 됐어. 근데 갑자기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인식해야 되죠. 이렇게 생겼으면 사람이야. 눈, 코, 입 있고 여기 옷을 파란색 뭐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 나타나면 인식해서 급제동해야 돼. 사람 절대 치면 안 된다. 박스 나타나면 어떻게? 요건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인지할 게 너무 많아. 사이클, 모토바이, 장애물, 바리케이트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이 도로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 수많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해야 돼. 신호등만 해도 그렇죠. 신호등 보면 여러분들 캡처해서 신호등을 고르시오 하면 못 고르잖아요. 사람도 헷갈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로봇이 아닌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 로봇은 신호등 찾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이 소프트웨어는 잘 못하고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아. 지도도 필요한데 지도는 뭐 모든 상황이 지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야? 주차장 안에 그 세부 지도가 있어? 없잖아요. 역주행해 오는 차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고속도로에 왜 킥보드가 달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룰을 모든 경우에 맞춰서 끝없이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반면에 전혀 다른 AI 방식은 뭐냐? 요즘은 엔드투엔드라고 얘기하죠. 가상세계가 만들어져 있고 자동차를 알아서 목적지 저기고 저기까지 도달하기만 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뭐 후진으로 가도 돼. 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 라고 차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가다가 사고도 날 거예요. 주변의 차들이 막 와서 받기도 할 겁니다. 10번, 20번에서 계속 사고 날 수 있지. 근데 사고를 수억, 수십억 번, 수천억 번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핸들을 어떻게 돌렸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사고가 안 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뭐다? 사람이 운전을 배우는 방식하고 똑같이 운전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인지기관은 눈밖에 없잖아요. 레이더 센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라이다도 없잖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듯이 다른 센서 없이 오로지 눈만 가지고서 인식하면 그러면 AI는 충분히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슬라 방식이었어요. 테슬라는 엔드투엔드라는 것을 운 좋게 생각해내고 운 좋게 그 방향으로 가서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메이커죠.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 갖고 있는 메이커가 어딨어?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FSD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텍사스 오스틴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공개하기도 했죠. 코르텍스. 이건 테슬라 FSD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훈련하기 위해서 가상세계를 만드는 그런 컴퓨터인데 이게 엔비디아 H200이 10만 개 들어간다고 해요. 10만 개면 어느 정도냐면 칩값만 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퓨터만 해도 한 20조를 태운 거예요. 컴퓨터만. 거기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하루 걸려서 한 100회 훈련을 시켰다. 그럼 얘는 조회를 훈련시킬 수 있는 거야. 훈련 속도가 너무 차이 나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 게다가 테슬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지컬 엠바디드 AI라고 하죠. 피지컬 엠바디드 AI는 뭐예요? 실제로 시뮬레이터 속에서만 최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 구현을 해보고 물리적인 AI 데이터를 얻어낸 회사, 그 중에서 가장 앞선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AI 자동차가 지금 수백만 대가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어. 거기서 획득한 그 데이터가 실제 물리적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환경은 더 정확한 실제 환경하고 더 똑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의 AI도 물리적 환경에 기반한 그런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회사 중에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GM이나 포드가 로보택시에 철수를 했다. 야, 이거 테슬라 같은 선도 기업이 기존 제조사들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AI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내놨는데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이 돼 있고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의 빅3, 폭스바겐 비롯해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포기할 수 없고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올라섰는데, 그런데 지금 저 산에 올라야 되는데 다른 산에 올랐던 거죠. 처음 계획을 좀 잘못 세웠어요. 기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회사다 보니까 AI를 자동차에 접목할 생각을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AI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얕잡아 봤습니다. AI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고 애매하고 모호한 결과만 내놓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우습게 봤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이렇게 빠른 완성도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현대기아가 뭐 모르겠냐, 너만 아는 척하냐 그러시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미 E2E 방식, 그 AI 방식으로 넘어섰고 그 결과가 지금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윤석로 대표님이 찍어 오신 건데,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중국엔 지정주차가 많으니까 여기 지정주차를 집어 넣으면 그럼 알아서 거기로 주차를 해줍니다. 만약에 딴 차가 거기 세워놨다, 그럼 거기 주차 안 하고 그 옆에 주차할까요? 물어봅니다. 예 하면 그 옆에다 주차를 해줘요. 이게 곧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도 당연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E2E가 미래다, 이제 AI가 미래라는 걸 당연히 깨닫고 얼마 전에 하오모하고 손잡은 모습 이렇게 보기도 했죠. 지금은 현대기아가 자율주행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곧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테슬라 FSD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FSD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언제든 원하시면 저희가 팔아 드릴게요,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수시로 그런 얘기 했죠. 실제로도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FSD를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얻는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개발비는 자동차 한 대에 설치하든 자동차 100만 대에 설치하든 개발비가 똑같기 때문에 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겁니다. 당연히 테슬라는 이 수익을 굉장히 큰 매출로 생각하고 있고 미래 테슬라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AI 기업이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꿰뚫어보고 있죠. 그래서 GM이 크루즈를 접었다, 요 자체를 자율주행이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GM이 이제 테슬라 라이센스를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마 빅3가 다 테슬라 FSD를 사다 쓸까? 그럴 리가 있나요?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럴 리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빅3, 현대기아, 미국에 팔리는 모든 전기차 플러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테슬라 방식 플러그를 장착하고 있어요. 당연히 테슬라에 돈을 납부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괜찮나? 이제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테슬라가 앞장섰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테슬라 방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기존 기업 입장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발전시켜서 테슬라를 추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구입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중국은 그렇다 쳐도 흔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보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자율주행 파트너를 좀 늘려가서 우리도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경험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GM이 크루즈를 접는 게 단순히 사업 하나를 없앤 게 아니죠.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의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테슬라 같은 선도 기업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기존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동차의 라이선스 비즈니스, 요런 것들이 된다는 거는 요거까지 상상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라이센스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 레거시 회사들 자율주행의 새로운 판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회사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